네, 오늘 돈이 되는 공시 짚어보겠습니다.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시 구간을 기점으로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전거래일의 고점을 넘기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의 고점이 60.71이었는데 이 선을 넘기면서 현재 62.67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지수 변동성 그리고 저점 경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베스트 3 돈 되는 공시 확인하시죠. 오늘 베스트 3 공시는 코센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입니다.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요. 코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빅머니에서는 동전 주식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전 주식이고요. 철강 제품을 만들고 있고 또 건설 조선 플랜트 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요. 문제는 없을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2019년도 연결 영업 손실이 36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적자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들 수급만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투신권도 같은 날, 즉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꾸준하게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관들의 강한 매도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 즉 기관들 쪽에서는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시황 자체가 불안한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이로 인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지금 현재 300원대, 즉 300원이 지금 저점인데 저점이 꾸준하게 지금 낮아지면서 300원대도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동전주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이로 인한 급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이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더 많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그만큼 주식의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회사에 대한 가치도 이미지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보는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코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가 500원인데 지금 액면가 밑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투자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자회사의 코로나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치료제라든지 이러한 확실한 방향성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코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적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액면가 밑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최근에 투신권과 사모펀드 즉 기관들의 강한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더 나올 수가 있는 지금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쪽에 걸쳐 있는 기업입니다. 종속회사를 통해서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500억 원대 매출을 내고 있지만 지난 2017년의 흑자를 제외하면 16년, 18년, 19년까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등하면서 손실을 줄이면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등급 설정해보죠. 예, 우선은 그냥 차트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에도 지금 꾸준하게 하락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상당히 급락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한 1,400원대 또는 한 1,100원대 아니면 그 다음 하단 라인인 900원대라도 지지를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좀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기관들의 투신권과 사모펀드 쪽에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고 물론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좀 기관들의 매도 물량에 비하면은 그냥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구나라고 좀 액션만 취할 뿐이지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좀 역부족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액면가 밑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등급은 좀 거의 4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봤을 때에는 한 314원 정도가 매물대 하단이었는데 네. 지금 봤을 때는 그 선도 지금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는 300원대가 매물대 하단 즉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 3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은 심리적인 부분들, 즉 심리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앞자리수가 바뀌는 200원대가 갔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기관들과 아니면 또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으로 인한 아니면은 그동안에 들어왔었던 좀 적은 수량이긴 하지만 또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가 매도 전환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락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코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도 상당히 좀 투자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겠다고 판단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코스피 1,700포인트를 9년 만에 보는 겁니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할인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또 퇴출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센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4등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 확인하시죠. 현대중공업 지주의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2% 하락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플러스권으로 나타나면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현재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4천억 원 규모 수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현대중공업 지주의 손자회사 또는 뭐 한국조선해양의 뭐 관련 자회사로 지금 나오면서 지금 현재 오늘 뭐 현대중공업 지주와 뭐 한국조선해양 거의 같은 공시로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연초마다 이 현대뿐만 아니라 뭐 삼성이라든지 대우 쪽이라든지 이런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매년 좀 반복되는 패턴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조선업황에 대한 턴을 기대하는 심리는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기대만큼 수주량은 못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연초에 이런 수주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신호탄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과거의 영광을 돌리기까지는 아직까지 눈높이가 많이 높여져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을 포함해 여타 조선사들 같은 경우가 그 임직원의 그런 급여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처럼 성과급 자체가 아닌 지금은 급여를 줄여가면서 상대적으로 회사가 타이트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다른 그런 조선사들에 비하면은 더 많은 더 임금의 그 하락률이 더 많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조선 업황 자체가 지금 시장을 좀 버티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4년 정도, 한 5년 정도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네.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대중공업의 4천억 정도의 국무의 공급 계약 같은 경우가 이제 또 하나의 신호탄이 돼서 앞으로 꾸준하게 수주를 쌓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 업황이 돌아와야지만이 한국 경기도 또 살아나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기타 법인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공업지주 같은 경우가. 하지만 연기금 쪽에서도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매수로 좀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연기금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연기금의 매수 포인트가 조선업황이 좀 바닥을 다지고 상당히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연기금의 이러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주 2017년에 40만 원대 주가였는데 현재 21만 원대까지 추세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유보율은 좀 높고요. 거의 10,000% 가까이 되고 부채 비율도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 지주 몇 등급으로 설정할까요? 예, 우선 뭐 앞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즉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좀 그래도 안정적인 부분들에 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3등급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제 이런 재무 구조만 가지고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업황이 돌아서야지만이 뭐 조선업종들이 좀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에 현대중공업 지주를 포함한 뭐 삼성중공업, 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까지 조선 업황의 회복은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주의 힘을 입어서 주가가 상승으로 가기에는 더 많은 수주 아니면 아예 눈높이를 낮춰서 더 가격대가 할인된 가격으로 내려간 뒤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접근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황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한다면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가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우선 현재 21만 원대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대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좀 노려볼만 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하게 정말 성장성이 있는 부분들을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매수 포인트로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주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일정 부분 좀 바닥을 좀 다질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연기금의 매수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가격선에서는 또 매수 관점을 접근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우선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21선, 201선 데드크로스 나면서 역배열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바닥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주가 움직임으로 판단을 향후 해보시고요. 현재는 3등급 설정했습니다. 다음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입니다.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 서진 시스템입니다.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6%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5G 통신 장비주의 시장에 관심이 높죠. 아무래도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이 아니었다면 전반적으로 5G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통신 장비주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뭐 여타 모든 업종들이 많은 변동성이 나오면서 상당히 단기적인 자금들이 몰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당장은 뭐 방향성 논하기에는 좀 이른 감은 있지만은 5G에 대한 성장성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했죠. 900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나중에 전환했을 때의 주식에 대한 부분들, 즉 시장의 이런 그 잠재 주식수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 봤을 때 지금 5년 만기로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뭐 리픽싱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규정이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전환 가격에 대한 조정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환 사채 발행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47%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는 만약에 돌아설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탄탄하게 기반을 삼고 있는, 그리고 성장 가능성 있는 업종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현금과 그리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900억 원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가면서 충분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기관들 쪽에서는 보험권 쪽이라든지 기타 금융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 쪽에서 약 한 1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신권 쪽에서도 약 한 1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외국인들과 투신권 쪽의 매수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려는 모습들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 방송과 우리 또 국방장관이 인터뷰를 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던 점 가운데 하나가 또 IT의 발달 때문이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5G,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을지 주목해서 살펴보고요. 서진 시스템 몇 등급일까요? 예, 우선은 뭐 지금 시장 상태만 뭐 이렇게 변동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뭐 추가적인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선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다소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지켜보자는 의견을 드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2등급을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3,550원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하단 라인인 22,000원대는 지지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단기적인 자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4,000원대 올라갔을 때 단기 차익 실현 관점에서의 이런 매도 물량으로 인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22,000원대 지지를 하는지 여부와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과 투신권의 수급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워낙 지금 시장이 급변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2,000원 지지선 확보 여부, 24,000원 선까지의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가격대까지 알아봤습니다. 2등급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